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장이었다고 하죠. 이번 달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도약할 수 있는 달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5월과 6월은 그리 좋지 않았던 장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야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소식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채굴 금지 소식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 오늘 중국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방지에 대한 경고를 재차 발령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6일 공식 SNS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장, 사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케팅 및 유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 관할 내의 관련 기관에 엄숙하게 경고한다. 소비자에게 위험인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투자 개념을 수립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암호화폐 계좌의 충전 및 현금 인출, 관련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불법 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뀐 기조 덕분인지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볼 때 단기간에 부정적인 기조가 바뀌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언제쯤 바뀌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매를 맞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인데요.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위의 거래소라 그런가요?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지만 바이낸스가 본보기식으로 규제에 도마에 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영업 중지를 하겠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어제는 영국의 대형은행이죠. 바클레이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규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었죠. 오늘은 이에 비슷한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은행 이체를 통한 유로화 입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발표를 한 것인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는 단일 유로 결제 영역 네트워크를 통한 유로화 입금을 일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유로화의 예금을 일시 중지한다 밝힌 것인데요. 은행 이체의 중단은 바이낸스가 전 세계 감독기관들로부터 직면하는 규제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하죠. 현재 바이낸스를 선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적인 법적인 틀이 없는 현재의 시장 속 어떠한 하나의 국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낸스에 관하여 규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 바이낸스라는 이름을 빼고 해외 거래소라는 단어를 대입해 보시는 게 큰 그림 보기에 훨씬 좋지 않을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바이낸스에 대하여 이제 소식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관련하여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집단 소송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집단 소송까지 직면하게 된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접속 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라노 파이넨자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무법인 렉시아 아보카티와 이제 스위스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경우는 바이낸스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한 지 지난 2월 8일 이제 수시간 동안 바이낸스 거래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한 선물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들은 일론 머스크 트윗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당시 예상치 못한 접속 장애로 포지션을 관리하지 못하고 강제 청산을 피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날에도 거래 시스템이 이제 몇 시간 중단됐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바이낸스의 경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마 위에 오르는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동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흔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업비트나 빗썸에 묶어두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정말 해외 거래소들을 없앤다기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묶어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지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 얼마 전 우리나라 대형 게임 회사이죠. 넥슨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넥슨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약 5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물렸다라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에서 좀 시게 물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매입을 발표한 메이투에서 보유 BTC 가치가 약 1730만 달러가 감소를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매입한 중국 뷰티앱 개발사 메이투의 경우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구매한 비트코인의 보유 가치가 6월 30일 기준 약 1730만 달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메이투의 경우는 6월 30일 기준 보유 이더리움의 가치는 오히려 약 1470만 달러가 증가했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기업이죠. 테슬라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로 2분기 최대 1억 달러 손실을 봤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의 경우는 2분기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2분 투자 손실인 최대 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디어의 경우는 테슬라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표기상 비트코인의 가치가 일정 금액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테슬라는 2분기 암호화폐 투자로 약 2,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테슬라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씌게 물렸다는 것인데 같은 시장에 투자를 한 사람에게는 보통 전후회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 쌤통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테슬라의 대표이죠.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얼마 전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청정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율이 50%가 넘어갈 경우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다시금 결제할 것을 허용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채굴협회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죠.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채굴이 무려 56%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금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7월 21일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하여 토론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때 과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권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만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선물 시장의 포지션 비율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선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CME 활동 레버리지 펀드 순 숏 포지션 규모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CME에서 활동하는 레버리지 펀드들의 순 숏 포지션 규모가 올 들어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적은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의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바로 미국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는 고객들의 많은 요청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넬대 교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넬대의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 자금 운용 펀드가 암호화폐 관련 문의를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밝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이자 아발란체 프로젝트의 리더인 코넬대의 교수 에밍군 시러 교수의 경우는 무슨 한국말 같네요. 네, 이 인터뷰에서 해직 펀드에 이어 퇴직 자금 운용 펀드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미래가 밝다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치인들로부터 중앙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헤지펀드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문의가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헤지펀드와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며 2020년 4분기부터 5월까지 상승장을 연출했다. 이제는 헤지펀드가 아닌 은퇴자금 운용펀드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 이들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헤지펀드보다 10배가 많은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 이들이 서서히 암호화폐에 들어오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10월쯤 이제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성격의 펀드는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은퇴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넣는 자금들이죠. 그저 도박과 투기로만 치부받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개인의 은퇴한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러한 시장이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저조차도 1년 전 이맘때는 연금 부분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디지털 금 정도의 인식만 가진다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 딱 1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최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은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너무나 밝은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 82%가 2023년까지 암호화폐 노출을 확대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국 소재 암호화폐 펀드사 니켈 디지털 자산 운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82%가 오는 2023년까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니켈의 경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랍에미리트 등 기관 투자자 및 자산 운용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무려 40%가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리겠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58%의 응답자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자본의 성장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답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소식뿐 아니라 영국의 한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네이션와이드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소재 은행 네이션와이드의 경우는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션와이드 측은 암호화폐 사기에 이제 고객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적인 관심을 볼 수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되면 좀 아쉽겠죠. 추가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무려 62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영국의 헤지펀드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하여 투자를 시작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6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영국의 헤지펀드사가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55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런던 기반 대형 헤지펀드 마샬 웨이스의 경우는 암호화폐 섹터 투자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펀드의 경우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미디어는 또한 해당 헤지펀드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디지털 금융전단 사업부를 신설한다는 것이죠. 이 은행의 운용자산 규모가 이제 40조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나온 영국의 헤지펀드가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볼 때 상당히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재가치, 즉 펀더멘탈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재가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기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라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는 이 시장은 현존하는 시장 중 내재가치가 가장 높은 시장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변동성 또한 높은 시장이죠. 절대로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한번 요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포탐욕 지수의 경우는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8포인트 오른 28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며 극단적인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들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는 말을 추합해보게 되면 신기할 만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펀더멘탈이 좋은 자산을 골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빨리 이제 1,000만원 투자해서 1억 만들고 싶고 자산이 하루에 20% 30%씩 올라야 성에 차기 때문인데 그러한 일은 안타깝게도 절대로 없습니다. 단기간에 1억 천금을 바라는 것은 투자의 이름을 쓴 투기이죠. 오늘은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의 멘토로 유명한 찰리 먼거의 격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6% 상승한 3,96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2.27% 상승한 지금 272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아침보다 1원 정도 올랐습니다. 1,138원대를 보여주며 리플 XRP의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7위에서 6위로 올라왔습니다. 도지코인을 뛰어넘었네요. 전날 대비 0.68% 하락한 76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4.2%,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9%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